이어서 토론회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 공동체에 내포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 발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정말로 우리의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제할 내용은 이미 이제 그 발제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시 에이즈 예방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입니다. 영신대에서 현재 성교육 관련 상담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맞닥뜨려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약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약사입니다만 그 일을 접고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다닌 이유를 여기 오신 도의원님들과 참가자들은 참석자 해주신 분들은 좀 간곡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약국을 하고.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전 실제로 2016년도 7월에 있었던 국가성교육표준안 공청회 때 같은 주제로 그러나 이제 좀 그때는 방향이 좀 달랐죠. 발표를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그때도 이제 의견 발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문제시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성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그 경남의 많은 정치 리더자들께서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치명적인 실수로 지금 들어가게 된 단어가 성평등 관련 조례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지금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성평등이 성평등 하지 말자고 성차별하자고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단 표준어는 양성평등입니다. 우리나라 법 조문에서도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도 그렇고요. 헌법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법에서 표준어는 양성평등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평등과 동일한 단어이며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도 표준어는 양성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자 이것이지요. 근데 이제 경상남도 이제 교육청은 경상남도는 지금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썼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교육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건 시행되려고 만든 거거든요.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를 이 조례대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지금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이유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입법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정말 이제 같이 이제 동의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일단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바이올로지컬 섹스에 기반을 둡니다. 즉 성별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Y염색체에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요. X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됩니다. 가끔 이 염색체에 기형이 생긴 사람을 간성 환자라고 하지만 이는 제3의 성이 아니며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별된다고 의과학적으로 이미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양성평등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평등은요, 젠더 이퀄러티라고 해서요, 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 정체성과 모든 성적 지향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억지 주장 아니냐고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평등은 표준어도 아닙니다. 그냥 은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성평등은 위키백과에도 보면은요, 남녀평등과 달리 성소수자, 이른바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포함하기 위한 단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에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거냐,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거냐, 여성발전기본법을 이름을 뭐라고 바꿀 거냐, 국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3대1로 당연히 양성평등이라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 아니고 모든 성적 지향과 모든 성별 정체성, 즉 모든 성적 취향과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용어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개정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도 따르면 남녀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모든 성적 취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리고 모든 성별 정체성, 즉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리즘을 모두 받아들이자는 것으로 세계에서 입법 적용되더라는 거죠. 경기 성평등 백서에도 보면은요, 왜 뜬금없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조례라고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동성애 같은 걸 다 포함하려면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동성애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때 2017년도 개헌 초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결국 개헌 자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도 양성평등이라는 36조의 단어를 제거하고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전국 11군데 넘는 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왜 양성평등을 빼고 성평등으로 가자는 거냐. 결국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사회로 가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성평등으로 가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안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그때 그 바람에 양성평등 그대로 유지할게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물론 개헌 자체가 나중에 무산됐지만요. 너무 빠릅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적 지향이 뭐길래 그 야단이냐. 모든 성적 지향과 모든 성별 정체성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자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 성평등이 뭐가 문제인데. 자, 그러려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성적 지향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조례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차별금지 법안,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당 법안은요, 영국 평등법을 그대로 퍼온 겁니다. 즉 모든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일컫는다. 이걸 지금 인정하자고 하니 정의당 법안이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 아닙니까? 4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그릇됐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냐, 성전환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냐라는 거죠.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주 인공국에 들어가 보시면요, 성별과 달리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센스, 그 느낌을 말한다. 그래서 느낌대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성별 정체성을 차별 없이 대우하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요, 타인이 인지하는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성평등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가 LA 같은 곳 아닙니까? LA 한인 사우나타운 기억하시죠?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음경과 고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우나 주인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말리면은요, 성평등한 세상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므로 난 안 붙잡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우나가 이긴 게요, 막 환불해달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이거 도대체 뭐냐, 환불해달라, 남자를 왜 들여보내냐,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성평등한 세상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평등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든 남자라고 주장하든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그래, 성평등이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성전환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문제가 된다면, 아니 동성애가 또 뭐가 문제인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게 되지요. 동성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과학적으로요.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한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과 입법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중요한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없어서 못 파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예. 나가실 때 내가 도의원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제가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오려고요, 원래는 기차 타고 올 걸 갑자기 오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반인보다 질병에 많이 걸리는지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1개 국가가 동성결혼이 통과됐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성평등한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동성끼리도 결혼하고 이성끼리도 결혼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놀랍게도 동성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동성 결혼하신 분들, 성평등하게 동성 결혼하신 분들, 모든 성적 지향을 인정받아 동성끼리의 결혼도 인정받고 있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1700%나 이들이 항문암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늘어나서 대변을 흘리게 되는 대변 실금에 많이 걸린다고 미국 NCBI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끼리 결혼하신 분들이 일반인보다 곤지름에 많이 걸리고 있고 그 이유는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합니다. 남성끼리의 동성 성행위는 배설기관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질장, 디푸스, 콜레라 등 대변 유래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끼리 결혼하신 분들, 성평등하게 남자끼리의 성적 지향을 인정받아 결혼하신 분들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고 퍼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조차도 남성끼리 결혼하신 분들은 고무장갑 끼고 성행위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변이 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별적 발언이 아닙니다. 의과학적 얘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분들이 남성 간 성행위 하시는 분이다. 남성 동성애자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영국 보건복지부, WHO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참 싸우고 있는 질병이죠.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의 70%가 남성 간 성행위, 동성애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 10대들의 경우 10대에 이미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그중에 94.25%가 동성 간 성행위로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의 7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진진 종합계획서에서도 남성 동성애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으로 전체 에이즈가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세한 통계나 각주는 790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790개의 전 세계 각주로 정리된 책이 있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스24에서 사시라면 되게 비싸요. 2만 원 넘어요. 예,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10대들도 지금 에이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성평등하게 모든 성적 지향과 모든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교육을 하면 할수록 에이즈가 증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세에서 19세 에이즈에 걸린 친구들 조사해봤더니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다고 국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간 성관계로 걸린 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완치지가 나와 있는 매독이나 임질도 지금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멸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매독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집단에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미국 여성 동성애자들은 그럼 괜찮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성 동성애자들도 미국 여성건강국이나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그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즉 이런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인권조례를 통과시켜서 인권의 범주 안에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킨 나라들은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시행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성평등한 경남도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명 성평등 교육이라고 줄 그어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성교육, 이른바 성평등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 유엔 전문기구가 발표해서 퍼뜨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은 여지없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그냥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말리면 아동학대라네요. 정말 그럴까요? 그들의 이제 그 자료집을 보면은요. 시간이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젠더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일명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즉 누구와 성관계하기를 원하느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일컫는 것이고요. 젠더 아이덴티티는 내가 내 성별을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성별 정체성, 아까 그 용어들입니다.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것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동성애 반대하면 호모포비아다. 자기 부모나 교사나 양육자를 호모포비아로, 차별자로 매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나 어저께까지는 아저씨였어. 근데 지금부터 아줌마야. 내가 나를 여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은 성평등한 게 아니야. 젠더 폭력이야. 젠더 베이스드 바이올런스라 그래요. 젠더 기반 폭력이야. 그래서 GBV 하면 안 돼. 성평등해야 돼. 성평등의 반대가 GBV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전혀 다릅니다. 법제연구원 자료에 따라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옳다고 교육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인 수도 있어. 네가 어디쯤에 있는 성별인지 체크해봐. 네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 자신의 성별 아이덴티티를 내비게이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동화책, 성교육 동화책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빠가 이혼하더니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자연스러운 동화책으로 열심히 성평등 교육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냐? 성평등 조례 만든 데죠. 예, 성평등 조례 만들면 성평등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요, 나 동성애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못합니다. 자,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교과서까지 바뀌었지요. 이제 이러다가 경상남도도 바뀌겠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한다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마을 공동체는 아예 집회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성평등 교육을 보면 지금 교과서입니다. 이게 교과서.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1대1로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법 36조예요. 근데요, 성평등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남자끼리의 결혼 오케이, 여자끼리의 결혼 오케이, 어떤 집은 아빠가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성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경상남도에서 1학년 교과서로 교육하면 참 좋겠지요. 아니시라면은 정말로 이건 정비하셔야 되는 조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캘리포니아 교육청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아예 대놓고 성평등 교육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컴프레hen시브 섹스 에듀케이션 그대로 옹호하고 있고 성평등 교육하는 단체들을 그대로 나열하면서 여기서 교육받아라, 성교육 받아라, 이게 성평등 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HRC처럼 퀴어 축제하고 동성애 옹호 축제하고, 자, 퀴어 축제 때 A형 간염이 가장 많이 퍼진다고 WHO가 아까 경고한 거 보셨습니다. 그거 하자고 합니다. 그거 하자고 하는 도시 단체를 성교육단체, 성평등교육단체로 추천하고 있고 이게 성평등이라고 교육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문화사대주의입니다. 딴 데서 성평등하다 망했구나. 이 지경이 되는구나. 남자들끼리 사귀는 경우 에이즈 조심하라고 교육하는 교육이 결국 성평등 교육이구나. 나는 바이섹슈얼이에요. 나는 게이예요. 라고 10대들이 자신이 얼마나 성평등한 삶을 사는지 간증집을 내고 팔고, 그런 데가 지금 성평등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한 세상에 결국 이렇게 도래하게 되겠지요. 예, 젠더 이퀄러티입니다. 워싱턴 DC지요. 여기도 조례가 성평등입니다. 젠더 이퀄러티. 그러니까요, 자기를 여자라고 느끼면은 음경고안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소수자라 그러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게 해줬더니 여자의 성폭행하고요. 스포츠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여자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남자 대회 나가서 UFC 벤턴급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음경이나 고안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평등한 게 중요하지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나는 나를 여자라고 느낍니다. 라며 이 사람은 펠렌박스 선수는 명백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지받는 도시에서 여자 대회 나가서 여자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냈지요.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어떤 여자 선수는요. 7번 철심으로 박는 수술까지 했지만 이 남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도시는 성평등 도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자꾸 하면, 성전환과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교육을 자꾸 하면 아이들은 성전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성전환을 시도한 아이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성평등 교육하지 말라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포괄적 성교육, 포괄을 해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게 뭐냐. 지금 학부모들은요, 아예 이럴 것 같으면은 성교육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성교육 반대 티셔츠 맞고 입고 지금 뛰쳐나와서 난리 법석입니다. STOP CSE라고 되어 있죠. Comprehensive Sex Education의 줄임말입니다. 포괄적 성교육, 즉 대표적인 성평등 교육의 일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 여자의 뚜렷한 차이점을 인정하며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양성평등 도시가 되어야 될 것이며, 전 세계 모범이 되고 대책 없이 줄줄줄줄 이미 틀린 제도인 성평등 제도 그거 버리고요. 앞서가는 K 제도를 만들어가는 전 세계 모범이 되는 빛과 같은 도시 경상남도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A랩 아카데미 김지연이었습니다. 우리 김지연 대표께서 책 한 권을 20분 안에 다 하려니까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을 19분 만에 요약해 주신 우리 김지연 대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